빗줄기가 굵은 구슬처럼 더 뷰 레스토랑의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려댔습니다. 구천웅은 포크로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건성으로 찔렀습니다. 소스가 하얀 접시에 번져나가 마치 5해 전 그날의 핏자국처럼 눈을 찔렀죠. 5해가 지났지만 비 오는 날이면 그는 늘 악몽 같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강수아의 하얀색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던 순간 찢어지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거든요. 그날 이후 서울에서 가장 비싼 이 레스토랑은 그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식사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남은 음식 먹어도 돼요? 앙증맞은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고 구천웅은 온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삐뚤게 묶은 앙증맞은 따은 머리의 여자아이가 발꿈치를 들고 식탁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빛바랜 분홍색 원피스 아래는 흙탕물 자국이 선명했고요. 더러워진 작은 손은 테이블볼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까만 눈망울과 살짝 위로 올라간 코끝은 강수아가 대학 시절 운동장에서 뛰놀던 모습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구천웅의 무감각해진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럴 리 없어.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리가. 설마 환영인가? 그는 힘껏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가 거의 먹지 않은 음식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꼬르륵 아이의 작은 배에서는 소리까지 났죠. 유리 깨지는 소리에 강소민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다시 몸을 꼿꼿이 세우고 목을 쭉 빼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안 돼요? 저 너무 배고파요. 말할 때마다 강소미의 목울대가 살짝 움직였고 눈빛에는 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천웅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가슴에 손뭉치가 틀어박힌 것 같았어요. 그는 강수아가 자신을 늘 마음이 너무 약하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고집스럽고 가여운 여자아이를 보니 예전처럼 가슴이 아파오는 감정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너 왜 남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 구천웅의 목소리는 자신조차 낯설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훔치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고 남이 필요 없으면 주워 먹어도 된다고요. 강소민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안 드실 거죠? 강소미의 눈빛은 너무나 맑아서 아무런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듯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는 듯 했죠. 구천웅은 먼지 묻은 강소미의 얼굴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강수아가 아픈 엄마의 해열제를 사기 위해 몰래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이 고집스러운 눈빛, 똑같이 가슴 아프게 철든 모습이었죠. 그는 다급히 손을 흔들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어린이 세트 하나 더 가져다 주세요. 새로 만든 걸로요. 빨리. 웨이터가 원래 식사를 치울지 묻자 구천웅은 홀린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는 맛도 없던 음식들이 지금 그의 눈에는 다른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은 아내와 너무나 닮은 이 작은 여자아이가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찬 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새로 나온 어린이 세트를 보자 강소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황금빛 치킨 너겟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고요. 만화 캐릭터 모양의 주먹밥에는 긴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소미는 침만 꿀꺽 삼키더니 구천웅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 저 이거 포장해 가도 돼요? 저 동생도 있어요. 동생도 배고파요. 구천웅이 물잔을 쥔 손에 갑자기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리잔에서는 차가운 물기가 배어나왔죠. 그는 강소미가 단순히 자신만 배고픈 줄 알았는데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만 배불리 먹고 노는 것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이 작은 여자아이는 가슴 아프게도 너무나 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 어른들은 어디 계시니?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후회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딱딱해서 마치 추궁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강소미의 속눈썹이 두어 번 깜빡이더니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아빠는 우리를 버렸어요. 강소미는 더러워진 손등으로 코를 닦으며 훌쩍거렸습니다. 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동생이 걱정할 거예요. 말하고 나서 강소미는 구천웅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듯 했죠. 구천웅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5해 전 병상에 누워있던 강수아의 모습과 눈앞에 강소미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강수아도 그랬습니다. 아파서 말도 못하면서 억지로 웃으며 그를 위로했었죠. 집까지 데려다 줄게. 말이 툭 튀어나오자마자 그 자신도 놀랐지만 강소미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자 그 결정이 한없이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차는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 낡은 빌라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에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요. 소리 감지 등은 깜빡이며 언제라도 꺼질 듯 했습니다. 강소미는 익숙하게 계단의 있기를 피해 성큼성큼 4층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누나. 문이 열리자마자 어린 남자아이가 비틀거리며 달려오다 구천웅을 보고는 깜짝 놀라 누나 뒤로 숨었습니다. 작은 얼굴의 절반만 내밀고 몰래 훔쳐보는 남자아이였죠. 구천웅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에서는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요. 유일한 창문은 신문지로 막혀 있었습니다. 벽 모퉁이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죠.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흰죽 한 그릇에 쌀알 몇 개가 둥둥 떠 있었는데 분명 남매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안방에서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강소미는 얼굴색이 변하더니 황급히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먹을 거 가지고 왔어요. 구천웅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따라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강수연은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놀라 몸을 일으켰죠. 소미야, 너 어떻게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니? 구천웅은 이 질책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통 죄책감에 휩싸였죠. 자신의 무례함을 깨달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강수연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 살짝 움푹 들어간 뺨은 늘 그에게 낯익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소미가 너무 불쌍해서요. 그는 서투르게 설명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뒤져 눈앞에 강수연과 강수아를 연결시키려 했죠. 강수연은 구천웅을 노려보더니 격렬한 기침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죠. 소미야, 너는 먼저 동생 데리고 밥 먹어. 아이들이 방을 나서자 강수연이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수아라고 했죠? 강수아를 아세요? 구천웅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구천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와 제 아내는 강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저는 그 아이의 언니 강수연입니다. 이 대답은 벼락처럼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구천웅은 그 낯익은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강수아가 살아있을 때 늘 언니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말했었죠. 강수연은 강수아의 학비를 벌기 위해 대학 갈 기회를 포기하고 일찍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신비한 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수아가 언니는 자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소미의 본명은 강소미예요. 강수연은 창밖으로 흩뿌리는 비를 바라보며 시선을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수아가 떠난 후 저는 늘 그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었죠. 구천웅은 침대맡에 놓인 강소미와 동생의 합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의 해맑은 웃음은 강수아의 18살 생일 사진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조용히 움직여 자신과 이 가정을 끈끈하게 엮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수연은 침대 머리에 기대어 허공을 응시하며 아득한 추억에 잠긴 듯 했습니다. 구천웅은 옆에 앉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강수연의 상념을 방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방 안은 창밖의 빗소리와 강수연의 끊어지는 듯한 이야기가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그때 우리 자매는 정말 가난했어요. 강수연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수아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온갖 꾸준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났고 의지할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강수연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설마 두 아이를 낳고 그렇게 무정하게 사라져버릴 줄은 몰랐죠. 구천웅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강수연이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수아는 늘 언니에게 보상하고 싶어 했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요. 강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하고 나서 몇 번이나 저를 데려가 살겠다고 했지만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강수연은 구천웅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눈빛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천웅씨. 천웅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셋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구천웅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수연의 초췌한 얼굴을 보니 마치 강수아가 고통받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수아에게 진 빚을 갚는 셈 치고요. 그날 이후 구천웅은 매일 시간을 내어 강수연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강소미와 동생에게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강수연에게는 개인 주치의를 붙여주었습니다. 낡았던 작은 집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더 커졌죠. 강소미는 특히 구천웅을 잘 따랐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작은 꼬리처럼 졸졸 따라다녔죠. 아저씨, 저 그림 그렸어요. 강소미는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고요, 동생, 그리고 아저씨예요. 구천웅은 그림을 받아들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소미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니 마치 어린 시절 강수아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죠. 강수아의 죽음으로 다쳤던 그의 마음도 이 작은 여자아이에게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밖에 정부와 사생아를 키운다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업무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주주들의 눈빛이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천웅은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이 소문들이 자신과 미래그룹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가족이 더 이상 어떤 상처도 받게 할 수 없었거든요.
회의실의 에어컨은 윙윙거렸지만 공기 중의 압박감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구천웅은 손에 든 재무 보고서를 뒤적이며 시야 끝에 몇몇 주주들이 귓속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칼날 같은 속삭임이 끊임없이 그의 신경을 찔렀죠. 구 대표님, 최근 회사 주가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자주 빈민가에 드나드시는 행위는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주주 왕 이사가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안경 너머의 시선은 날카로웠죠. 구천웅은 만년필을 탁자 위에 세게 내리쳤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생활은 여러분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에 커다란 통유리창을 바라보자 빗속에서 도시의 네온 사인이 흐릿한 빛으로 일그러져 보였고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죠. 구 대표님, 경쟁사 성진그룹이 소셜미디어에 대표님과 강소미 가족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화면에 구천웅의 어깨에 기대 활짝 웃는 강소미의 사진이 스쳐 지나가자 구천웅의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어젯밤 강수연이 낯선 전화벨 소리에 창백해졌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강수연은 황급히 전화를 끊더니 애써 태연하게 그냥 스팸 전화일 뿐이야 라고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억지 웃음 속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 돼. 더 이상 그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돼. 구천웅은 휴대폰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듯 했습니다. 다른 한편 강수연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동생의 달아해진 운동화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천둥 소리에 강수연의 손이 삐끗했고 바늘이 엄지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순간 그녀는 마치 채권자들에게 문 앞에서 막혔던 그 빗속의 밤으로 돌아간 듯 했죠. 엄마, 피나요? 강소미가 반창고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큰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요. 강수연은 억지로 웃으며 딸을 품에 안았지만 아이의 등에 맨 작은 책가방을 만지자 멈칫했습니다. 그건 구천웅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새것 같은 만화 캐릭터 책가방에는 예쁜 나비 브로치까지 달려 있었죠. 소미야, 다음부터는 아저씨한테 이렇게 비싼 거 사달라고 하지 마. 강수연은 나직이 말했지만 품 안의 아이는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저씨가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엄마, 아저씨는 아빠 같은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강수연의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 망치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구천웅이 떠나기 전에 늘 문단속을 꼼꼼히 확인하던 모습, 몰래 약 상자에 넣어두던 비싼 외국산 특효약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 부드러운 부분이 살짝 건드려졌지만 이내 더 깊은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착한 남자를 더 이상 짐 지울 수 없었죠. 한밤중 골목길에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구천웅은 막 강소미 남매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경계하며 돌아봤지만 어둑한 가로등 아래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목덜미 뒤를 스쳤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피했고 섬광이 귓가를 스치며 팅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단도였습니다. 강수연 모녀에게서 떨어져 쉰 목소리가 그림자 속에서 위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고 손에는 또 다른 단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비밀은 드러나서는 안 돼. 구천웅의 심장이 격렬하게 수축했습니다.
5해 전 강수아의 교통사고 현장이 통제 불능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찌그러진 가드레일, 그리고 경찰이 대충 마무리했던 그날의 형식적인 태도. 설마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 너희들 정체가 뭐야? 구천웅은 자신을 진정시키며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남자는 비웃더니 갑자기 단도를 그의 복부에 찔렀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구천웅은 상대방의 손목을 잡았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남자의 목덜미 뒤에 있는 전갈 문신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수아의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가 묘사했던 신비한 인물의 특징과 놀랍도록 똑같았죠. 싸움 소리에 근처 주민들이 놀랐고 남자는 욕설을 퍼붓더니 뿌리치고 밤의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구천웅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려 내려다보니 단도에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핏방울이 푸른 돌바닥에 떨어져 암적색 꽃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신고하면 강수연과 아이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집에 돌아왔을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셔츠 깃은 찢어져 있었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구천웅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문득 낮에 강소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저 크면 아저씨 지켜줄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의 진지한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리자 그의 마음은 갑자기 안정되었습니다. 배우 세력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강수아와 똑같이 생긴 그 작은 여자아이를 데려온 순간부터 그는 이 가족을 지켜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구천웅의 사무실에는 컴퓨터 화면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와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에 뜬 자료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끊임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날 밤 습격당한 이후 그는 가장 전문적인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강수아의 교통사고와 강수연 가족의 모든 배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구 대표님, 알아냈습니다. 탐정의 전화에 구천웅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일말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죠. 대표님의 사업 경쟁 상대인 성진그룹과 5해 전 강수아 씨의 교통사고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그룹의 사업을 집어삼키기 위해 정비소 직원들을 매수하여 고의로 강수아 씨 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고장냈습니다. 구천웅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죠.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탐정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강수연 씨의 전 남편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처자식을 버리고 성진그룹을 도와 대표님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소식은 구천웅의 심장을 강하게 때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는 강소미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강수연의 강인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모든 고통의 원흉이었단 말인가.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너희들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동시에 강수연의 집에도 극도의 압박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소미는 무언가 눈치챘는지 하루 종일 엄마 곁을 조용히 지키며 어른 흉내를 내며
엄마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약을 챙겨주었죠. 엄마, 아저씨 왜 며칠째 안 오세요? 강소미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강수연은 애써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가 요즘 바빠. 바쁜 일 끝나면 우리 보러 올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며칠 밤 동안 걸려오던 협박 전화와 구천웅의 갑작스러운 바쁨은 그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정적 속에서 귀를 찢는 듯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구천웅은 휴대폰을 움켜쥐었고 화면에는 강수연의 집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천웅, 강수연 모녀는 내 손에 있다. 그들을 살리고 싶으면 혼자 도시 서쪽 폐공장으로 와라. 구천웅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렸죠. 감히 그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평생 후회하게 할 거야.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정한 후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차를 몰아 폐공장으로 질주했습니다. 가는 내내 5회 전 강수와의 교통사고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사람을 다시 잃을까 봐요. 폐공장 안에는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구천웅은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강소미와 동생이 기둥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수연은 옆에 주저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뚜렷한 상처가 있었죠. 아저씨. 강소미는 구천웅을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 아저씨 왔어. 구천웅은 애틋하게 말하면서도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한 무리의 건달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선두에는 마스크를 쓰고 목덜미에 정갈 문신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구천웅, 이건 내 자업자득이야. 남자는 섬뜩하게 웃으며 손짓했고 건달들은 구천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천웅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소미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강수연의 믿음 가득한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그는 자신에게 절대 쓰러져서는 안 되라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점차 힘이 빠지려던 순간 멀리서부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달들은 당황하여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경찰은 신속하게 공장을 포위하여 납치범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구천웅이 강소미의 몸에 묶인 밧줄을 풀자 여자아이는 한달음에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우리를 구하러 올 줄 알았어요. 구천웅은 강소미를 꽉 안았고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드디어 놓였습니다. 이 순간 그는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어떤 상처도 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병실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침대 옆에서 재밌게 노는 두 아이를 보며 저절로 미소를 지었죠. 구천웅은 병실 문을 살며시 열고 정성껏 준비한 영양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머물자 오랫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드디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아저씨. 강소미는 쾌활한 작은 새처럼 구천웅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 금방 집에 갈 수 있대요. 강소미는 작은 얼굴을 치켜들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며칠 전 폐공장에서의 두려움은 완전히 잊은 듯했죠. 구천웅은 강소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안도감에 젖었습니다.
자신이 제때 도착해서 그들 모두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옆에서 이 따뜻한 모습을 지켜보던 강수연의 눈시울은 점차 붉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는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죠. 내가 구천웅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처음의 의심과 거부감에서 지금의 신뢰와 의지에 이르기까지 구천웅은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이 결국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웅 씨, 이번에 정말 고마워요. 강수연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제가 병이 나으면 아이들과 함께 떠날게요. 더 이상 폐를 끼쳐서는 안 돼요. 구천웅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심장을 거세게 움켜쥔 것 같았죠. 그는 침대 옆으로 걸어가 강수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처음 소미를 봤을 때부터 저는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남은 음식을 달라고 고집부리던 강소미의 모습, 아이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던 강수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들은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죠. 제가 당신들을 돌봐도 될까요? 강소미는 두 사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구천웅의 팔을 꽉 안았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요. 아저씨는 내 가족이에요. 아이의 순진한 말은 따뜻한 물줄기처럼 병실 구석구석에 흘러넘쳤습니다. 삶은 점차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구천웅은 강수연 가족을 자신이 새로 산 넓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넓고 밝은 거실, 장난감으로 가득 찬 아이들 방, 그리고 정성껏 가꾼 작은 정원.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구천웅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생각이 따라다녔습니다. 깊은 밤, 그는 서재에 앉아 벽에 걸린 강수아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소미가 당신과 너무 닮았어. 아이를 볼 때마다 당신이 떠나지 않은 것 같아. 사진 속 강수아는 활짝 웃고 있었고, 이제 강소미의 미소도 자주 그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강소미와 동생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고, 그들이 부족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강수연에게 부담을 줄까봐, 그리고 간신히 안정된 이 가족이 외부의 소문에 상처받을까봐요.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구천웅은 허겁지겁 밥을 먹는 강소미를 보며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연 씨, 소미랑 동생을 입양하고 싶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젓가락을 쥔 강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강소미도 밥을 먹다 말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죠. 천웅 씨,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건 알아요. 강수연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눈에는 망설임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제 전부예요. 제가 정말. 강수연의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천웅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강수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라도 어찌 쉽게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요. 강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만약 천웅 씨가 원하신다면 우리는 한 가족처럼 살 수 있어요. 명분은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구천웅은 강수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속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마도 최고의 답일 것이라고 깨달았죠. 종이 한 장의 서류가 아니라 사랑과 함께하는 것이 이 특별한 가정을 이어주는 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밖의 햇살은 따뜻하게 식탁 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죠. 맑은 아침 햇살이 조각된 창문 틈새로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강소미는 새 공주 드레스를 입고 통통 튀어 구천웅의 방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묶은 머리에 나비 리본이 발걸음에 따라 위아래로 흔들렸죠. 아저씨, 오늘 저 학교 가는 첫날이에요. 빨리 보세요. 강소미는 한 바퀴 돌았고 드레스 자락은 피어나는 꽃잎 같았습니다. 구천웅의 아직 졸린 눈이 순식간에 빛났고 마음속에서는 부드러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한때 레스토랑에서 남은 음식을 구걸하던 그 작고 가여운 아이는 이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죠. 식탁에서 강수연은 동생의 교복 단추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들뜬 모습을 보니 입가의 미소를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부엌벽에 걸린 달력을 스쳐 지나가자 강수연의 미소는 갑자기 옅어졌습니다. 오늘은 전 남편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지 5회째 되는 날이었죠. 과거의 배신은 흉터처럼 남아 비록 아물었지만 불쑥불쑥 아픔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구천웅이 강소미의 책가방을 인내심 있게 정리해주며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나직이 당부하는 모습을 보자 강수연은 마침내 그 어두웠던 나날들이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강소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구천웅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친구들이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요. 제가 아저씨가 제 아빠라고 말해도 돼요? 이 질문에 구천웅은 숨을 멈췄습니다. 5해 전 그는 강수아와 아이를 갖는 것을 수없이 상상했었죠. 이제 이 소원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이지. 그는 쪼그리고 앉아 강소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영원히 내 아빠란다. 강소미는 환호하며 그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 순간 구천웅은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한때 그를 의심했던 주주들은 그의 휴대폰 속 아이들 사진을 보며 태도가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농담 삼아 구 대표님, 이제 정이 많아지셨네요 라고 말했죠. 구천웅은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었죠. 이 가족이 그에게 다시 사랑하는 법을, 삶의 온도를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요. 봄바람이 벚꽃 향기를 머금고 묘비석 위를 살며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천웅은 강소미와 동생을 데리고 강수아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강소미는 직접 접은 1000개의 종이약을 조심스럽게 묘비 옆에 놓았습니다. 이모, 저 글자도 배우고 시도 많이 외웠어요. 다음에 올 때 읽어줄게요. 동생은 앙증맞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밥 잘 먹고 엄마랑 아빠 걱정 안 시킬 거예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말을 들으며 구천웅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묘비 위에 강수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간 듯 했죠. 도서관의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정확히 떨어지던 그날이요. 소미야, 너 아니? 그는 옆에 있는 작은 여자아이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너처럼 귀여운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 분명 무척 기뻐할 거야. 강소미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저한테 준 상이에요. 이모 드세요. 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강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 그녀는 운명이 자신에게 너무 잔인하여 부모를 잃게 하고 배신까지 겪게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옆에 있는 세 사람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삶은 한 문을 닫는 동시에 또 다른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소미와 동생은 앞에서 재밌게 쫓고 쫓기며 놀았고 웃음소리는 맑고 듣기 좋았습니다. 구천웅과 강수연은 나란히 걸었고 석양은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천웅 씨, 고마워요. 강수연이 침묵을 깼습니다. 천웅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구천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말해야죠. 그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선은 부드럽고 확고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 어스름이 짙어지고 집집마다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이 특별한 가족은 손을 잡고 집을 향했습니다. 시간의 강물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평범할지라도 힘이 가득했습니다. 사랑 덕분에 한때 부서졌던 마음이 다시 온전해지고 미래의 모든 날이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